있고 외형 가공 부분입니다. 외형 가공은 라우팅이 있고 금형이 있고 V컷이 있는데 지금 체크된 것은 라우팅이 있고 V컷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V컷 이외에 되어 있죠. V컷 아까 우리가 메일에 봤을 때 SMT 레일이 양쪽에 좌우 쪽에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V컷은 2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그 외형 가공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이쪽 13번에 프로파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파일링이 외형 가공입니다. 이쪽에 라우팅 표시되어 있고 V컷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타 사항란에 보시면 보더 10mm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쪽 방향에 10m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치하는지 여부는 이쪽에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 거버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쪽에 아까 사이즈가 56.2에 93 영업사원이 이것을 56.2에 93으로 산정하게 된 것은 아마 배열을 하고 난 뒤에 더미를 달았을 때 수치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어쨌든 거버 데이터를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횟수는 2회가 되고 이 더미 부분이 10mm인지 한번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면치는 없고요. 그다음 표면 처리 부분입니다. 이 표면 처리 부분은 이 PCB 제작 단가 중에서도 가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팔라듐이 들어간다든지 이게 만약에 OSP나 할이라든지 이런 표면 처리로 주문이 됐는데 ENIG 그러니까 금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벌어서 뒤로 빠지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금의 두께가 만약에 0.03과 0.05는 뭐 대략 거의 2배 이상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수치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은 0.05 그리고 니켈은 4미크론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면 처리 부분이 여기에 있네요. 예, ENIG로 되어 있고 0.05에 4로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수보드 부분에 임피던스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실상 임피던스가 거버 데이터에 있는지 이메일상에 일단 임피던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버 데이터를 열었을 때 또는 뭐 도면을 봤을 때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임피던스 정보가 있네요. 일단 임피던스가 50옴, 100옴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면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드릴입니다. 최소 비하 파이 수를 적는 이유는 영업에서 최소 비하 기판 두께 대비 그러니까 아스펙트 레이쇼를 했을 때 도금하기도 어려워지고 종횡비가 만약에 좁다라고 하면은 도금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드릴 핀이 얇아진다면 자주 부러지게 될 테고 그런다고 한다면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하 파이 수를 적어주고 그리고 그 총 홀 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 총 홀 수는 여기에서 아마 워킹 판넬 기준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트당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0.25파이로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 나와 있는 0.25파이는 설계상의 치수가 될 테고 이쪽에 저희 제조업체 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피니시 사이즈인지 아니면 드릴 비트 사이즈인지에 대한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비하를 0.25파이로 설계를 했는데 공차 관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해달라고 한다면 여기에 당연히 보정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비하 드릴 비트 사이즈는 0.35파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3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0.4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도면과 거버 데이터와 공차를 한번 확인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0.25파이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예, 뭐 이쪽에는 지금 뭐 미리 채워왔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버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메일상에 보셨었던 메탈 마스크 데이터 고객 송부 건이 있고 기판 간의 간격이 2mm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 반영해서 배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일상에 리비전 02로 돼 있었던 게 리비전 업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생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리 번호를 찾아 들어가서 그 2111-0137 모델에 일치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은 쭉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 사양서 쪽에서 빠진 부분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제작 사양서를 작성한 날짜이기 때문에 이것하고의 일치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EQ를 보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분의 성함과 그리고 그 부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 이메일을 보낼 때도 굉장히 비즈니스 매너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치수는 확인했고요. 동박 두께, 표면 처리, 재질 층수, 두께. 그리고 요게 빠져 있네요.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죄송합니다. 다이엘렉트릭 티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티지 온도입니다. 티지 온도로 이 CCL, 프리프레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재질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미들 티지 15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쪽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발주서상에는 이졸라 370HR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재의 티지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이 티지급입니다. 그러면 미들 티지하고 하이 티지하고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 티지가 비싼데 구테어 이졸라 370HR로 메이커와 모델명까지 지정을 해서 넣었다.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영업하고 내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과스펙으로 넣어서 이윤을 적게 남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요거 부분도 내부적인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비하 사이즈 아까 확인했고 그리고 홀속 도금도 확인했습니다. 홀 공차 부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홀 공차가 플레이티드 도금 홀은 0.1 그리고 언플레이트 되어 있는 비도금 홀은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네요. 비하가 no requirement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비하 플레이트 된 홀 중에서 이제 비하 홀이라는 것은 도통 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티드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그 요구 사항이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는 곧 뭐냐? 0.25 파이가 곧 비트 사이즈로 돼도 된다는 얘기죠. 도금이 25미크론 해서 뭐 한 70 정도가 준다고 해서 0.18 정도가 나와도 NG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작 간에 문제가 없다면 보정을 주지 않고 0.25 파이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비하의 공차 요구 사항이 없더라도 뭐 보정을 줄 수 있으면 크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캠 작업을 할 때도 그거는 드릴 가공성 그리고 도금할 때의 어떤 능력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커버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쭉 보시면 전부 다 체크가 일단 됐습니다. 발주서 시방서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몇 가지의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수량 부분이 발주서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내부적인 문의를 통해서 이메일상에는 100개가 되어 있는데 왜 발주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내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L 마킹 UL 마킹 부분 쪽은 지정된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사 것으로 할 것이냐 요거는 나중에 고객사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으실 때 주차에 관련한 내용은 이게 만약에 첫 거래가 아닌 뭐 여러 차례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객사는 항상 연년주주로 써왔다. 아니면 뭐 주주연년으로 해왔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매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작업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귀사 것의 작업을 할 때는 상시 연년주주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주연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또 다른 뭐 도트 주기라든지 그런 주기 방식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업체별 공통 사양집을 만들어서 표기를 해놓고 팀원분들과 공유를 해놓으면 아마 작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크 아까 방향성에 대한 내용, 발주서에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는 탄면으로만 되어 있고, 이거는 거버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발주서에는 아마 영업사원이 5기로 잘못 넣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비하 공차 관련한 건데, 시방서에는 일단 아까 no requirement가 나와 있고, 그리고 도면은 제가 아까 먼저 한번 넘겨봤습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공차가 있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넘어가서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면이 나왔는데요. 도면에 배열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공차는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SMT 레일도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짐작컨대 362에 562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10mm일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거는 재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버 데이터를 열어서 보시면 되고, 일단 저희는 도면만을 먼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을 캐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브리케이션 노트를 보시면 차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층이고 기판 두께는 대략 1.6T, 그리고 IPC 6012에 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다가 지워서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이 두께는 어디냐, 저 레지스트 투 레지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도금, 위에 솔더 마스크까지니까요. 그리고 스택업 디테일은 아래쪽에 있으니 밑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공정 속에서 여기가 지금 LPI, 그러니까 이 솔더 마스크가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리퀴드 포터 이머저블 약사로 써놓은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SR 링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면 외층 쪽에 위쪽에 PSR 링크를 유광으로 해라. 아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광인지 무광인지 모르는 것이 해결이 됐죠. 그러면 LPI는 글로시 타입으로 그린으로 하면 된다.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 부분인데 ENIG로 되어 있습니다. ENIG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두께가 나와 있죠. 여기에 두께가 이 마이크로 인치로 되어 있네요. 마이크로 인치로 되어 있는 요 ENIG의 두께는 0.05 미크론이 될 테고, 그리고 118 마이크로 인치라고 되어 있는 건 니켈 두께입니다. 니켈 두께 요거는 아까 저희가 봤을 땐 4로 되어 있는데 이거 대략 한 3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 이상이기 때문에 4 정도 수준으로 놓고, 그러니까 제조사에 맞게 이 스펙 위로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크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크 마킹에 관련한 내용인데 뭐 자재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비전도성 잉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봤을 때 탄면에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의 탄면에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 발주서상에는 양면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죠. 거버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탄면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버에 반영이 공급이 됐다라고 하니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UL 데이트 코드 벤더스 로고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놔야 되는지 그 위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텀 사이드 쪽에 넣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퍼머넌트 화이트 잉크라고 했으니 이거는 실크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좀 상극으로 나온 게 있네요. 실크 스크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탄면 쪽이라고 탄면에만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바탕면에 넣어달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퍼머넌트 화이트 잉크라고 돼 있으니 이 양면일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뭐 줄창 얘기했었던 실크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미니멈 카파인 플레이트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홀 내벽 두께 나와서 25미크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기준은 어디 하냐면 IPC 6012 클래스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25미크론 이상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되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치수는 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게 5인 것 같습니다. 요걸 인치로 변환을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요 치수로 봤을 때 아까 우리 발주서와 시방서하고는 일치를 하는데 여기에 단위는 밀리미터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인치로 되어 있으니 요거는 좀 뭐가 잘못된 것 같고.